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왜 주목해야 하느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 청약통장에 얼마나 납입했는지, 자녀 수는 몇 명인지 이런 우선순위 조건 없이 무조건 동일순위일 때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나눠요. 그래서 내가 기본 조건만 해당되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로 노려봐도 할만하다는 거죠.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버미스미입니다. 자, 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에 관심은 있지만 그냥 매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3개월 전에 주택 청약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조회수가 170만이 넘었지만 그 영상만 보시고 아무 계획 없이 매월 10만원씩 금액을 넣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택 청약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내가 어떤 분야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직접 알아봐야 돼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청약통장에 늦게 가입해서 납입 횟수가 2년에서 3년밖에 안 되는 분들, 또는 자녀가 있어서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에 넣으려고 봤더니 자녀 수가 적어서 경쟁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자녀수 한두 명으로는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특별공급 분양받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경쟁률이 셉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왜 알아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도대체 뭐냐? 생애 최초 특공은 말 그대로 일생에 단 한 번,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 중 하나예요. 근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이런 브랜드 아파트에서는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매물은 없고 LH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국민주택이라고 되게 저렴하고 잘 안 팔리는 아파트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나온 국민주택을 보면 국민주택이라고 민영주택에 비해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민영주택은 브랜드 아파트니까. 단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서 저렴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 뿐이지, 실제로 매매 가격을 놓고 보면 서울시 국민주택 일반 매매가가 평균 8억이라고 할 정도로 나름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면적은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고, 도시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100제곱미터로 분양하는 지역이 있는데, 85제곱미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공급 면적을 포함하면 30평에서 34평 정도 되니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절대 적은 평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일반 분양 당첨이 되려면 각각 당첨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넣어야 유리한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야 돼요. 왜냐? 국민주택에서 당첨되려면 횟수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선별하고, 민영주택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등등 가점 점수, 총 점수를 가지고 당첨자를 선별하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민영주택 분양은 100% 가점제로 승부를 보거나 점수가 낮아도 추첨제로 당첨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신청해야 되는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조건만 충족시키면 우선순위 이런 거 없이 신청자가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으면 무조건 100% 추첨제로 돌리기 때문에 당첨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냐? 첫째는 기본적으로 일단 집이 구입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집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현재 여러분들이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혼의 독신인 분들은 생애 최초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청약 통장에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하셔야 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주택 종류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는 6회만 넣으면 되지만 보통 24회 넣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치금 600만원이 매월 납부한 금액이 600만원 채워져 있어야 하는지 한 번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말하는 예치금 600만원은 그동안 내가 넣은 금액이 600만원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고 전까지 600만원을 선납으로 넣어도 인정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넣으면 240만원이 모이게 되죠? 그럼 360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만원씩 넣으신 분들도 모집 공고 전에 부족한 금액을 한 번에 넣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소득 기준을 봐야 하는데 이 소득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맞벌이든 호벌이든 부부가 버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적용됩니다. 표를 한번 봐주세요. 표를 보면 이건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인데 부부니까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봐야겠죠? 그래서 소득 기준을 보면 부부의 월평균 수익이 437만 9,809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벌이든 호벌이든 부부가 버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저소득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자산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산 기준은 건물과 토지를 합친 부동산 금액이 2억 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 자동차 가액은 2,764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자격이 하나 더 있는데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분들이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연속해서 5년을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연도별 횟수 5년치를 납부했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게 60개월치를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는 점과 소득세를 납부한 연도가 총 5년이 되면 인정된다는 이야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그럼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랜덤으로 추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배정받은 동호수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아파트의 모집 공고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민간 분양 특공과 공공 분양 특공 둘 다 중복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집 공고 같은 아파트에 민영주택 특별공급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둘 다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복으로 동시에 두 개의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 공급 1개 이렇게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다른 특별공급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의 이름으로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을 할 경우에는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되더라도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까 꼭 당사자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 청약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첨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 나한테 유리한 분양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